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할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국내에서 완성차 공장이 세워진 건 23년 만입니다. 광주 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소속 공단 직원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슈퍼루키 이일이가 이순철 이후 36년 만에 타이거즈 선수로서 신인상을 품에 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로 탄생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국내에서 완성차 공장이 세워진 건 23년 만의 일인데요.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양보와 대타협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고 축하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한 지 2년 3개월, 공장 건설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본격 가동을 위한 페이지를 채워주세요. 삼성차 부산 공장 이후 23년 만에 국내에 세워진 완성차 공장으로 오는 9월부터 양산을 시작합니다. 차종은 현대차가 개발한 1000cc급의 작은 SUV 모델로 연간 최대 1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와 자치단체가 양보와 사회적 대타협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고 축하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합하면 해외로 향하던 기업의 발길을 되돌리고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탄생은 노사 상생형 일자리 1호인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서 시작됐습니다. 노동자는 임금을 양보하고 회사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오직 하나,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한때 모았던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로 지지에면은 지금까지 380여 명이 채용됐고 다음 달에 또 150명이 채용됩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신입사원들은 채용 과정 등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상생의 정신으로 출발해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장 준공으로 결실을 맺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대통령과 노사 대표 등은 공장 마당에 견고와 정의를 상징하는 노각나무를 함께 심으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노사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임금을 낮추는 대신에 약속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준공식이 열리는 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용섭 시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노조 가입 여부를 묻는 사상검증 면접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빌미로 사상검증과 양심을 재단질하고 노동 삼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회사만이 살아남는 사생과 성질나고 비웃을 일만 하는 혁신만 있을 뿐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노사 상생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노동계의 협약 파기 선언 등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치달았지만 노사가 GGM 내 상생협의회와 광주 상생일자리재단 설립에 뜻을 모으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향후 임금과 노동시간, 노조 설립 등의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지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곳의 이제 판매처나 이 경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노조와 관련된 이 노동자의 권리를 5년간 유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책임지기로 한 복지 서비스도 아직 요원합니다. 빅그린 산단 인근에 지을 계획인 8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은 8년 뒤에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노사동반 지원센터와 진입도로 건설도 상당한 공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지자체의 복지 지원과 근무 환경 때문에 글로벌 모터스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동자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외주 공장이라는 우려와 경영 SUV 판로 확보, 전기차로의 전환 등의 문제들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진정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은 환기를 맘 놓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황사먼지가 모두 해소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 대기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아주 쾌청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날이 점차 흐려져서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오후 남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서 늦은 밤이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아침이면 비가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도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8m 안팎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 가운데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한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일감을 받은 건설업체가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체불한 뒤 잠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상습 체불 업체에 일감을 승인해준 자치단체의 책임이 크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노동자들이 관급공사 체불 문제의 책임 규명과 해결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건설현장의 상습적인 임금체를 권해본 여수시장이 책임져라. 여러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받은 A 하도급 건설업체가 총 3억여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체불한 사실이 보도된 건 지난 3월. 이후 A 업체가 문제 해결은커녕 3억여 원을 추가로 체불한 채 잠적하자 노동계가 발주처인 여수시의 책임을 묻고 나선 겁니다. 문제의 업체가 지금까지 체불해온 대금 규모는 최소 27억 원 상당.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여수시가 이미 상습 체불 명단에 오른 건설업체에 일감을 줘온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관리 감독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체불 사태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임금 체불 내역이 있는 등록된 업체라고 하는데 이런 업체가 여수시가 발주한 4개의 현장에서 거의 하도급 공사를 받았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을 발주해 시민 연수를 폐쇄를 낭비하고 여수 지역 건설 노동자 가족들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A건설사의 사무실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가 있던 자리이지만 지금은 사무실이 있었다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적법하게 일감을 승인했으며 승인 당시 A업체가 상습 체불업체인지는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체불의 책임은 A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B원청사에게 있다며 B원청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지역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8.44% 상승했고 국토부가 공시한 광주의 공동주택 가격은 4.7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치구 중에는 동구의 상승률이 높았는데 광주시는 재개발 예정 지역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이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빛골 중앙공원 개발법인 측은 130억 규모의 사업 이행 보증서와 326억 규모의 협약 이행 보증서를 제출했다며 다음 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인 내 최대 주주사인 한양이 광주시와 법인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법인 측도 맞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사업 정상 추진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라남도의 노동 인권 감수성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한 이 노동 관련 행정과 도립예술단원에 대한 부당 해고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인구 191만여 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97만 명, 농어업인을 뺀 76만여 명, 인구 40%가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노동환경 개선, 노동권익 보호 등 노동정책을 고민하는 전남도청의 부서는 한 개 팀에 불과합니다. 노동국을 설치하고 60여 명을 배치한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시도의 노동 담당 부서와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좀 더 노동정책 측면에서 최소한 각 단위의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노동정책 수요를 좀 더 맞추어서 우리가 업무를 개발하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부족한 공공부문 노동인권 감수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만든 예술단체 도립국악단의 부당해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예술단체 중 유일한 상대평가 방식, 용모와 규정 준수, 조직 생활 등을 따진 높은 배점의 예술감독 평가, 임의 규정이었던 해고 조항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강행 규정으로 바뀐 위법적 문제까지 지난달 초 활동 15년 만에 카카오톡 통보로 해고된 단원을 놓고 해고의 근거가 된 평가의 방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상대평가는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처럼 절대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제를 명분으로 한 서약서 등의 작성과 강등 조치 수용 요구 등 전남도의 조치도 낮은 노동인권 의식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인을 안 하면 공연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 과정에 조합에 계속 가입돼 있던 사람들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이익을 주면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해고된 국악단원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심의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노조 측은 전남지사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지자체 소속 공단 직원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지방공단 상근 직원이 경선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는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등의 제청을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광주고법에서는 지방선거 경선에서 광산구 시설공단 직원을 불법으로 동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방청권을 추첨합니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부터 5시간 동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재판 방청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이 중에 33석을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피고인은 통상 인정신문이 있는 첫 공판 기일과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80년 5월에 희생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묻혔던 고 전재수군의 생전 사진이 41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족회에 따르면 초등학생 나이에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고 전재수군의 생전 사진이 최근 가족 유품 정리 중에 발견돼 사진을 새겨넣은 새로운 묘비 제막식이 다음 달 5일에 열립니다. 1980년 5월 24일 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마을에서 놀던 전군은
계엄군 간의 5인 사격 과정에서 늑골 등에 총격을 맞고 숨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슈퍼루키 이일희 선수가 신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경기력과 배짱으로 36년 만에 지역 야구 팬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투투 스윙. 6타자 연속 삼진, 신인답지 않은 배짱. 고졸 1년차 이의리가 신인상을 향한 힘찬 시동을 걸었습니다. 6이닝 동안 탈삼진 10개, 3발 2안타 무실점으로 꽁꽁 틀어막으며 프로 데뷔 4경기 만에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체인지업을 좀 초반에 많이 던지면서 이제 밸런스를 점점 잡아가서 좋은 결과 얻은 것 같습니다. 시속 150km에 달하는 묵직한 직구, 완성도 높은 체인지업과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종과 두둑한 배짱으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인 선수가 저렇게 투구하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텐데요. 그렇죠. 지난 3경기 잘 던지고도 불펜과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해 승리와 인연이 없었던 이일이. 첫 승과 함께 피안타율 2위, 그리고 방어율을 2.42까지 끌어내리며 데뷔 때부터 관심을 모았던 롯데 김진욱, 키움 장재현과의 신인상 싸움에서 한 발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등판 때마다 승리라는 기록을 써가며 두터운 팬심까지 확보해서 차세대 에이스로서 발판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다 보면은 이제 알아서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도, 바람의 아들 이종범도, 메이저리거 양현종도 생애 한 번뿐인 신인상은 품지 못했습니다. 전신의 태를 포함해 타이거즈 선수로서 신인상은 36년 전인 1985년 이순철뿐. 슈퍼루키 이의리가 그 해묵은 숙제를 풀어내고 한국 야구에 대들보로 커나갈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광주의 접종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광주 시민 10만 660명이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6만여 명, 화이자 백신이 4만여 명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시민은 6,4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과학고가 의학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 내년 입학 전형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과학고는 입학 후 의학학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과 관련된 어떤 상담과 진학 지도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기존에 지급한 장학금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복지연구원 초대 원장을 다시 공모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초대 원장 후보로 결정된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가족의 건강 문제로 원활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면서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복지연구원은 광주복지재단을 정책 연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서 생긴 기관이며 광주시는 조만간 재공모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장기 임대해온 중국의 도자기가 수년째 진위 논란에 휩싸여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사기 의혹 등 3건의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이 박물관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문양과 색감의 도자기. 지난 2015년 고흥군이 분청문화박물관 개관에 맞춰 전시 목적으로 20년 장기 임대로 들여온 중국 고대 황실 도자기입니다. 작품 수만도 모두 4,190여 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중국 도자기들은 고흥군이 전시 목적으로 임대받아 반입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일반에 전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사건 증거물로 압수되면서 수장고 3곳에 분산돼 5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도 방법이 없죠. 이제 그것은 가압류
가안부 상태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고 오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현재 중국 도자기는 반입 당시 제기된 진위 논란과 이에 따른 공방이 이어지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형사상 소송만 모두 3건이나 됩니다. 미 전시와 파손에 따른 민사소송 2건과 가짜 공방에 따른 사기 사건 1건이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중국 도자기 진위 관련 소송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결론이 지어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탄소 측정하고 지금 일반 감정도 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고 누구가 감정하냐에 따라 또 다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상 머리가 아픕니다. 공군이 2억 4천여만 원이라는 적잖은 예산을 투입해 전시 목적으로 들여온 중국 고대 황실 도자기.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정 공방 속에서 중국 도자기는 이제 이도저도 못하는 박물관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동아시아 최대 사상가인 공자와 유교 성현들을 기리는 춘기 석전대제가 광주 지역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향교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봄에 열리는 석전대제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유림계의 가장 큰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성현들의 덕을 기렸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은 정치를 표방한 공감포럼 호남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공감포럼 호남본부는 낡은 기득권 정치 세력과는 차별화된 대안 세력으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해 대한민국과 호남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고 창립 발기인으로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스마트팜 분야 취업 창업을 바라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을 실시합니다.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은 20개월 동안 스마트팜에 특화된 현장 실습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해 독립 경영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전문 과정으로 다음 달 말까지 52명을 모집합니다.